자, 지금부터 GW3D CAD를 이용하여 컴퓨터용 가공산업기사 도면을 모델링하고 그렇게 모델링된 파일을 이용을 해서 NC 데이터를 생성하고요. 생성된 NC 데이터를 GVCNC를 이용을 해서 코드 검증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업할 CAD 도면은 컴퓨터용 가공산업기사 8번 도면 공개 도면입니다. 이 공개 도면을 지금부터 GW3D CAD를 이용을 해서 모델링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W3D CAD를 처음에 실행하게 되면은 이런 창이 뜨고요. 가장 먼저 사용자는 새로 만들기. 자,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하나의 파트 작업을 하기 위해서 파트 어셈블리를 선택을 하고 작업할 파일에 대한 이름을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원 작업을 하기 위한 화면이 나타났고요. 가장 먼저 사용자는 하나의 사각형을 그려서 돌출 형상을 만들 거니까 처음에 스케치라는 도구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할 XY 평면을 선택을 하고 XY 평면이 맞다 그러면 확인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박스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자는 직사각형 스케치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점은 여기 나와 있는 0,0,0이라는 위치를 클릭하고요. 두 번째는 우측 상단 아무 지점, 대략적인 위치를 클릭을 하고 사각형 작성이 다 되었다 그러면 확인 버튼을 누르면 지금처럼 사용자가 작성한 직사각형이 대략적으로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사각형에 대한 가로 세로 길이를 입력하기 위해서 생성된 치수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치수에 대한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각형에 대한 세로 길이 70을 입력하고 엔터. 입력된 사각형에 대한 가로 치수도 더블 클릭해서 가로 치수 7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사각형에 대한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지금처럼 잡았고요. 더 이상 그릴 스케치와 더 이상 그릴 치수가 없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종료, 스케치 종료 버튼을 클릭을 하면 스케치 모드에서 빠져나와서 3차원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사용자가 돌출 작업을 진행을 해서 이 사각형에 대한 높낮이 값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돌출 버튼을 클릭하는데 첫 번째 프로파일은 방금 작성한 사각형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돌출 방향을 위쪽이 아닌 아래쪽으로 내릴 거면서 이 형상에 대한 전체 높이 값이 28입니다. 그러면은 종료 부분에 28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 돌출 방향이 현재 위쪽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가공산업기사에서 가공을 하기 위한 모델링 파일이기 때문에 돌출 방향을 아래쪽으로 전환하려면은 앞쪽에 마이너스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 돌출 방향을 아래쪽으로 반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돌출 방향을 아래쪽으로 반전시키는 이유는 현재 나와 있는 이 모델링 원점이 나중에 가공을 하기 위한 가공 원점으로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모델링 원점을 저 위치에 설정해서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값이 맞다 그러면 OK 버튼을 클릭을 해서 모델링 작업을 완성합니다. 자, 다음 작업을 위해서 또 다른 스케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스케치 버튼을 클릭을 하고 스케치가 작업될 앞쪽 면을 선택을 하는데 자, 지금 앞쪽 면을 선택을 하고 그냥 OK를 누르면 모델링이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즉 그래서 여기서는 사용자가 스케치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사용자가 설정한 Y, 자, 지금 나와 있는 이 Y축은 지금 설정되어 있는 이 Y축을 사용자는 Z 방향으로 변환해라.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Z 방향이 화살표 방향이 스케치에서는 Y 방향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스케치 보기를 처음부터 설정을 해서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맞다 그러면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해서 스케치 환경으로 진입을 합니다. 자, 또 다른 스케치 작업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스케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스케치 버튼을 클릭을 하고 스케치 버튼을 클릭을 해서 스케치 환경으로 진입을 합니다. 이 부분이 맞다 그러면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해서 스케치 환경으로 진입을 합니다.
자, 다음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 선을 하나 그릴까요? 선이라는 도구를 이용을 해서 첫 번째 대략적인 위치를 클릭을 하고 두 번째 대략적인 위치를 클릭을 해서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면 지금처럼 하나의 대각선 형상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대각선을 기준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빠른 치수, 이제부터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왼쪽 점인가요? 그래서 위쪽 선부터 왼쪽 점까지의 높이 값을 입력합니다. 4를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왼쪽 오른쪽 그죠? 예, 오른쪽 점과 위쪽 모서리까지의 높이 값도 입력하겠습니다. 6을 입력하고 엔터. 이번에는 오른쪽 모서리부터 오른쪽 점까지에 대한 포인트까지죠. 이 포인트까지에 대한 거리값 15를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선의 끝점부터 선 끝점까지의 거리를 입력할 겁니다. 이때 거리값 25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사용자가 작업할 스케치가 완성되었고요. 자, 더 이상 그릴 게 없고 더 이상 기입할 치수가 없다 그러면 일단 빠른 치수는 확인 버튼 눌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종료, 스케치 종료 버튼을 클릭을 하면 지금처럼 다시 3차원 환경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작성한 선에 대해서 지금부터 돌출 작업을 진행할 건데 돌출 버튼을 클릭을 하고요. 돌출시킬 프로파일은 방금 작성한 선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돌출 방향을 잘 확인하신 다음에 지금 돌출 방향은 사용자가 원하는 오른쪽 방향으로 돌출되니까 종료에 대한 마이너스 부호는 그대로 살려두고요. 이때 돌출되는 거리값 80 정도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80을 입력한 이유는 이 사각형 형상에 대한 전체 길이가 70이니까 75보다 좀 더 크게 해서 대략적으로 한 80 정도만 입력했고요. 그리고 연산 작업은 새롭게 생성해라, 즉 기존 형상과 결합하거나 기존 형상에서 잘라내는 게 아니고 그냥 생성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을 하신 다음에 OK 버튼을 누르면 지금처럼 하나의 곡면, 자, 곡면 형상이 하나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소위 말하면 이제 서피스 데이터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서피스 데이터를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서피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자는 추가적인 작업을 할 건데 제가 처음에 이 서피스를 만들 때는 치수랑 정확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그 다음 공정을 하기 위해서 이 서피스 면을 위쪽이랑 아래쪽 이렇게 양쪽을 좀 연장시키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피스 작업이기 때문에 리본 메뉴 자유 형식에 가서 연장 기능을 클릭하고요. 자, 사용자가 연장시킬 면은 방금 만들었던 서피스 면입니다. 선택. 그리고 연장시킬 엣지 모서리는 여기 모서리와 클릭, 여기 모서리를 클릭해서 다음 공정을 하기 위해서 면을 좀 더 이렇게 연장시켰고요. 그리고 연장되는 거리 값을 10 정도 입력을 해서 엔터를 누르면 사용자가 선택한 모서리가 양쪽으로 연장되는 형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형상이 맞다 그러면 확인 버튼 눌러서 연장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자, 연장이 되었다 그러면 다음 작업은 이제 위쪽에 사각형 형상을 잘라내는 부분을 할 건데 바로 요 윗면에다가 바로 작업을 하셔도 되지만 저는 데이터 평면, 우리 다른 쪽에서는 작업 평면이라고 하는데 이 작업 평면 기능을 한번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면, 작업 평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선택한 윗면을, 자, 윗면을 클릭하고요. 사용자가 선택한 윗면을 대략적으로 한 20 정도 위쪽으로 띄우기 위해서 값을 2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사용자가 선택한 윗면이 현재 화살표 방향으로 20만큼 떨어지면서 새로운 면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면이 맞다 그러면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해서 지금처럼 면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작성한 이 평면에다가 또 다른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형상에 들어가서 스케치를 이용한
평면은 방금 만들었던 데이터 평면을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다시 평면에 대한 스케치 작업으로 진입을 했고요. 이 평면을 기준해서 또 다른 사각형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점 대략적인 위치 클릭, 두 번째 점 대략적인 위치를 클릭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대략적인 위치의 사각형 하나를 만들었고요. 이 사각형에 대해서 치수를 변경하면서 사각형에 대한 크기와 위치를 바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각형에 대한 가로 치수를 더블 클릭해서 25를 입력합니다. 엔터. 자동 생성된 거죠. 자동 생성된 세로 치수를 더블 클릭해서 35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그러면 사각형에 대한 크기 치수는 만들어졌고요.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빠른 치수를 이용을 해서 예를 들면은 오른쪽 모서리부터 오른쪽 선까지에 대한 거리값, 이 사각형에 대한 거리값 15를 입력하고 엔터. 사각형 아래쪽 모서리부터 사각형 아래쪽 선까지에 대한 세로 위치 17.5인가요? 17.5를 입력하고 엔터. 그러면은 사각형에 대한 크기와 위치가 만들어졌습니다. 치수 기입을 다 했으니까 확인 버튼 눌렀고, 스케치를 다 했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종료 버튼을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사각형 형상이 사용자가 만들었던 데이터 평면이죠. 데이터 평면에 지금처럼 사각형 형상이 만들어진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각형을 기준해서 이제 돌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출 기능 실행하고요. 프로파일은 돌출시킬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이 사각형에 대한 거리값, 종료 부분에 거리를 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종료 부분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면 면에까지, 즉 돌출을 사용자가 지정하는 면까지만 돌출한다 그래서 면에라는 옵션을 설정하고요. 그러면 어떤 면인지를 물어보니까 이때 우리 앞전에 만들었던 서피스 곡면이죠. 이 서피스 곡면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연산은, 자, 지금 만드는 형상은 처음 만든 형상과 별개로 만들 거냐, 아니면은 처음 만든 형상과 결합을 할 거냐, 아니면은 제거할 거냐. 그래서 지금은 빼기라는 옵션을 선택했고요. 빼기 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사용자가 작성한 사각형이 사용자가 지정한 면까지 제거가 되면서 잘라내는 형상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작업은 이제 이 서피스 곡면에 대한 역할은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 서피스 면을 화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숨기는 작업을 할 건데, 숨기는 작업은 위쪽에 나와 있는 블랭크, 이 블랭크라는 옵션이 화면에서 선택한 객체를 숨기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블랭크라는 기능을 실행하고 숨길 서피스 곡면을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화면에서 숨겨지는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블랭크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작업한 평면, 이 평면도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 평면까지도 화면상에서 숨기는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돌출 2번, 자, 이 돌출 2번이 바로 서피스 곡면이었거든요. 그러면 사용자가 만들어진 이 곡면에 대해서 수정이나 편집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해당되는 트리에서, 지금 이렇게 구조죠. 관리자 트리에서 사용자는 돌출 2번을 더블 클릭해 볼까요? 돌출 2번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그 형상을 만들 때 환경으로 들어가서 돌출 거리를 다시 제가 70, 이렇게 70으로 변경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그 서피스 곡면이 70으로 변경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형상도 사용자는 언제든지 수정 편집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작업은 이 사각형 홈 부분이 측면이죠. 이 측면 부분이 전부 다 직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측면 부분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기울기, 자, 기울기를 줄 건데, 기울기 주는 기능이 위쪽에 나와 있는 드래프트라는 기능을 실행합니다. 첫 번째, 드래프트라는 기능을 실행한 다음에
옵션에서는 면 드래프트를 선택하고요. 면 드래프트를 선택을 하고 첫 번째 드래프트, 즉 기울기가 적용될 측면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기울기가 들어갈 기준 객체, 즉 모서리를 선택하는데 모서리는 아래쪽에 있는 모서리를 클릭하고요. 이때 기울기 되는 각도 5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선택한 면이 50만큼 기울어지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형상이 맞다 그러면 확인 버튼을 눌렀고요. 자, 다음 측면도 같이 드래프트 면 기울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래프트 기능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면 드래프트 기능 옵션을 선택한 다음에 기울기가 들어갈 측면을 선택하고요. 기준 객체에서 모서리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때 기울기 값 45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45도만큼 기울어지고요. 확인. 자, 반대쪽 측면도 같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반대쪽 측면도 같은 방법으로 45도를 기울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래프트에서 면 드래프트, 기울기가 들어갈 측면 클릭, 그리고 기준 객체는 아래쪽에 있는 모서리를 선택하고 이때 기울기야 할 각도 45를 입력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선택한 면이 45도만큼 기울어졌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앞쪽 면입니까? 앞쪽 면에다가 기울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래프트, 면 드래프트, 기울기가 들어갈 앞쪽 면을 선택하고 기울기가 적용될 모서리를 선택한 다음에 아래쪽 모서리죠. 아래쪽 모서리 선택한 다음에 이때 각도 30을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가 입력한 네 군데 면에 기울기가 들어간 드래프트가 들어간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을 여기서 등각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각 뷰로 화면을 변환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화면을 다시 처음 상태로 다시 화면을 배치할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에 날카로운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는 필렛 기능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렛 기능을 실행합니다. 필렛이 들어갈 모서리, 즉 네 군데 모서리죠. 여기와 자,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여기 모서리, 여기 모서리,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 이렇게 네 군데 모서리를 입력하고 이때 반경 10을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선택한 모서리에 필렛, 라운드가 적용되었고요. 다시 필렛을 실행하는데 자, 지금 필렛에 대한 옵션을 보시면 현재 단일 엣지로 되어 있습니다. 단일 엣지는 선택한 모서리 하나만 라운드를 적용하는 건데 여기서는 제가 접선 엣지라고 옵션을 변경해 놓고 아래쪽 모서리를 선택하면 선택한 모서리와 인접한 모서리가 탄젠트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한꺼번에 선택하는 기능이고요. 선택한 모서리에 반지름 4를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하나의 모델링 형상, 라운드가 들어가면서 모델링 형상이 완성된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델링까지 작업을 끝냈고요. 이 모델링 작업이 끝났다 그러면 이제 다음 작업은 이 모델링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밀링 가공을 할 수 있는 캠 데이터, NC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으로 전환해서 작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까지 GW3D CAD를 이용하여 지금과 같은 3차원 모델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GWCAM을 이용을 해서 NC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NC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화면 위쪽에 보시면 캠 계획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먼저 캠 계획이라는 메뉴를 실행하고요. 템플릿 선택에서는 그냥 기본값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가 그 캠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전에 준비해야 될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먼저 스톡, 자, 스톡 추가라는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이 스톡 추가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가공이 되어지는 가공 소재,
다른 쪽에서는 워크피스라고도 얘기하는데 가공이 되어질 즉 깎여 나갈 소재를 선택하는 게 스톡 추가입니다. 그래서 스톡 추가라는 버튼을 클릭하고요. 여기서는 그냥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모듈링 형상하고 동일한 크기의 스톡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자, 확인 버튼 누른 다음에는 자동으로 스톡을 숨길 거냐라는 창이 뜨는데 여기서는 그냥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스톡이 하나 생성되었고요. 두 번째 설정할 항목은 요유거리. 자, 여기서 나오는 요유거리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요유거리는 우리 다른 쪽에서 말하면은 바로 안전 높이를 나타내는 건데 100이라는 부분은 너무 안전 높이가 너무 높게 나와 있으니까 저는 그냥 한 30 정도만 이렇게 변경을 하고 엔터를 하게 되면은 안전 높이가 이렇게 30만큼 생성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설정할 부분은 바로 공구입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툴 공구가 필요한데 그래서 공구 버튼을 선택을 해서 가공할 공구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구에 대한 이름은 제가 T01이라는 이름을 줄 거고요. 이 공구는 바닥이 평평한 플랫 앤드 밀, 그래서 F 플랫 앤드 밀이라는 이름으로 공구를 만들 건데 이 공구의 직경은 지름이 10짜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름을 설정했고요. 작업 유형은 밀링 가공을 하기 위한 공구입니다. 그리고 플랫 앤드 밀 10짜리는 직경이 10인데 공구에 대한 반경을 제로를 입력을 하고 제로를 입력한 다음에 다른 항목을 선택하면 이렇게 바닥이 평평한 공구를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 나오는 추가 파라미터. 자, 추가 파라미터를 선택합니다. 지금 만들어진 공구의 공구 번호는 1번입니다. 1번을 선택하고요. 1을 입력하고요. 그리고 D 레지스터리와 H 레지스터리 다 아시겠지만은 D는 공구에 대한 지름 보정, H는 공구에 대한 길이 보정 값들을 전부 다 1번으로 다 입력을 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속도와 피드라는 항목에 가서 자, 이 공구에 대한 회전수를 저는 한 대략적으로 2500 입력하고요. 공구에 대한 피드값, 이송값을 250으로 입력한 다음에 적용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왼쪽에 나와 있는 관리자 항목의 툴을 선택하면은 1번 공구가 생성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만든 공구는 황삭 공구고요. 이제 정삭 공구를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공구를 만들기 위해서 공구라는 탭을 선택합니다. 지금 만든 공구의 이름은 T02 언더바 그리고 지금은 바닥이 둥근 볼 앤드 밀을 만들 거니까 볼 앤드 밀 지름은 6짜리 해서 이렇게 이름을 설정했고요. 자, 지금 만든 공구는 밀링 가공하기 위한 유형입니다. 자, 공구의 반경은 3 그리고 공구의 직경은 6 즉 6짜리 볼 앤드 밀을 만들기 때문에 직경 값이랑 반경 값을 지금처럼 입력을 하였고요. 다음은 추가 파라미터. 추가 파라미터에 가서 공구 번호 2번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H 레지스터리, D 레지스터리 부분에서는 자동으로 2번이 입력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속도 피드 탭을 선택을 해서요. 자, 이 볼앤드밀에 대한 회전수도 2500, 볼앤드밀에 대한 피드 값 250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 적용,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툴 부분에 2번 공구가 생성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설정은 머신 설정, 이제 기계 설정 부분을 선택합니다. 기계 설정 부분을 선택해서 제가 나중에 이 캠 데이터를 가지고 기계 가공을 할 때 사용할 기계는 저는 일단은 3축 기계를 쓴다 그래서 3축 기계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포스트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여기서 포스트 설정을 선택을 해서 제가 사용할 포스트는
파낙 베이직이라는 포스트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포스트 프로세스 파일은 나중에 학교라든지 기관 가공 환경에 맞게끔 저희가 별도로 작성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는 저는 그냥 기본적인 메뉴 파낙 베이직을 선택했고요. 이게 맞다 그러면 확인, 적용 버튼을 눌러서 기계 설정을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왼쪽에 있는 관리자 탭에 보시면은 아직 머신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의되지 않은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방금 만들었던 1번을 선택을 하면은 지금처럼 머신 설정이 완료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가공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였고요. 이제부터 가공을 하기 위해서 황삭, 정삭에 대한 환경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삭 가공을 하기 위해서 리본 메뉴 3축 퀵, 리본 메뉴 3축 퀵에 가서 Offset 2D라는 기능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파트와 스톡, 자, 키보드 컨트롤 키를 이용을 해서 파트와 스톡, 이 형상에 맞게끔 가공 데이터를 만들 거다라고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렀고요. 그리고 사용할 공구 목록에서는 황삭 공구니까 1번 공구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환경 설정이 이렇게 끝났고요. 자, 환경 설정만 되었지 이제부터 실질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작업이라는 부분에 화살표를 클릭했을 때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황삭 옵셋이라는 항목이 이렇게 황삭 옵셋이라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 메뉴를 더블 클릭해서 이제부터 세부 항목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구 및 이송 속도 탭을 선택을 하는데 회전수는 2500, 이송은 250, 우리 앞전에 설정했던 값이 그대로 적용되었고요. 두 번째는 제한. 자, 제한이라는 부분을 선택합니다. 이 제한이라는 부분은 사용자가 가공을 할 건데 한점, 가공에 대한 최저 깊이, 바닥입니까? 바닥에 대한 깊이가 어디까지인지를 설정해 주는 게 바로 하한점인데 하한점을 선택을 하고 이 바닥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공구는 사용자가 선택한 이 지점까지만 가공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다음은 공차와 스텝. 공차와 스텝이라는 항목에 들어가서 경로 공차를 대략적으로 한 0.05를 입력했고요. 그리고 표면 두께. 자, 표면 두께는 우리가 황삭을 하고 나중에 정삭을 하기 위해서 약간의 이렇게 그죠 두께를 남겨두는 부분인데 즉 가공 요유죠. 가공 요유를 저는 한 0. 가공 요유를 0.15 정도 줄까요? 예,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가공 요유 0.15만큼 이렇게 남겼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뭐 0.2가 될 수도 있고 뭐 0.5가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저는 한 0.15만큼 가공 여유를 남겼고요. 그리고 스텝 오버. 자, 스텝 오버는 공구에 대한 툴 패스 간격인데 공구 직경의 한 50% 정도만 이렇게 스텝 오버로 남겼고요. 그리고 스텝 다운. 자, 스텝 다운은 절삭 깊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에 절삭 깊이를 1만큼씩 내려가면서 가공하겠다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로 설정입니다. 자, 경로 설정에서는 자, 클린 컷 방향이 지금 하향이 되어 있는데 뭐 때에 따라서는 이게 그 하향 가공이 될 수 있고 또는 상향 가공도 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양방향 이렇게 양방향이라 그래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절삭 기준점. 자, 절삭 기준점 버튼을 클릭을 하는데 절삭 기준점도 조금 전에 저희가 찍었던 바닥에 해당되는 모서리, 이 바닥에 해당되는 모서리를 딱 클릭하면은 여기가 바로 이제 절삭 기준점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을 하고 마우스 휠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한 지점이 입력되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절삭 기준점에서 하나의 포인트를 클릭하고 그리고 휠 마우스 버튼을 한번 누르면 이렇게 값이 입력되고요. 다음은 링크. 링크 항목에 가서 짧은 링크의 리드 추가입니까? 리드 추가를 얘를 누릅니다. 그리고 리드 인.
이제 공구가 절삭을 하기 위해서 공작물 쪽으로 진입하는 리드인 부분을 선택하는데, 리드인 부분은 헬리컬 모양으로 진입 유형이죠. 진입 유형은 헬리컬이고요. 그리고 진입 반경은 공구 반경 비율의 대략적으로 80%, 그리고 진입 램프 각도는 2, 그리고 진입 램프 높이를 일단 제가 1.5로만 이렇게 변경을 하고요. 그리고 안전 램프 길이인가요? 안전 램프 길이는 여기서는 제가 10 정도만 이렇게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드인 항목이 설정 다 되었으면 이 값을 바로 리드 아웃 쪽으로 리드 아웃도 동일하게끔 설정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위쪽에 작업한 이 값들을 리드 아웃으로 복사,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 환경들이 리드 아웃 부분으로도 같이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드 인, 리드 아웃을 지금처럼 설정했고요. 이게 맞다 그러면 이제 계산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황삭에 대한 툴 패스 경로인가요? 툴 패스 경로가 생성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맞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인가요? 두 번째, 작업 검증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툴 패스에 대한 경로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사용자는 여기서 플레이 버튼, 자, 재생 속도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이 속도가 아니구나, 그죠? 자, 재생 속도를 한 2배속이나 3배속 정도 해놓고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면 실질적으로 가공되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정지했고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지금은 단지 그냥 공구에 대한 경로만 확인하는 거고요. 확인 버튼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세 번째, 솔리드 검증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 실질적으로 3차원 데이터를 가지고 가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플레이, 자, 동작 지연 시간 해서 시뮬레이션 실행을 누르면 지금처럼 황삭 가공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이 값이 맞다 그러면 닫기 버튼 클릭했고요.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지금처럼 황삭에 대한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참고로 황삭 옵셋이라는 항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온오프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 생성한 가공 경로가 화면상에서 숨겨지고요.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온오프를 클릭하면 생성한 가공 경로가 화면상에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가공 경로를 화면상에서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황삭 옵셋 마우스 오른쪽 버튼 온오프라는 부분을 선택하면 이렇게 경로가 숨겨지고요. 자, 지금까지 황삭 가공이 끝났으면 이제부터는 정삭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삭은 리본 메뉴 3축 킥에서 옵셋 3D라는 부분을 실행합니다. 그런 다음에 작업 피처 선택창에서는 파트, 자, 파트 항목을 더블 클릭할까요? 파트 항목을 더블 클릭하면은 지금처럼 피처 부분에 파트가 등록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생성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성 버튼은 사용자가 정삭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바운더리, 어떤 부분을 정삭 가공할 건지에 대한 영역을 잡아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생성이라는 부분을 클릭하고요. 자, 바운더리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면은 사용자는 프로파일로 설정할 거니까 프로파일을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눌렀고요. 실제로 정삭 가공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이 포켓 안쪽입니다. 그래서 키보드 Shift 키를 누른 채로 위쪽에 있는 모서리 하나만 딱 선택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모서리가 다 같이 선택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바운더리, 이 모서리 안쪽 부분을 가공하겠다라고 선택을 다 하셨다 그러면 OK,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정삭 가공을 하기 위한 공구 목록이 떠야 되는데, 한 번씩 이렇게 지금 화면처럼 공구 목록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사용자가 옵셋 3D 바로 아래쪽에 있는 공구정의, 이 공구정의인가요? 얘를 더블 클릭했을 때 정삭에서 사용할 공구는 내가 T02다, 2번 공구를 선택하게 되면은
정삭은 2번 공구로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공구 설정까지 끝났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세부적인 항목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Offset 3D 항목을 더블 클릭합니다. 조금 전과 같이 공구와 속도 이송을 선택한 다음에 회전수는 2500, 이송은 250 앞전에 이렇게 입력을 하였고요. 두 번째, 공차와 스텝 부분을 선택합니다. 먼저 경로 공차는 0.01을 입력했고요. 자, 표면 두께는 이제 얘는 정삭이니까 가공 여유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두께는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스텝 오버는 스켈럽 높이. 자, 스텝 오버는 스켈럽 높이인데 이 스켈럽 높이는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공구와 공구 사이에 요 산의 높이라 그러죠. 가공이 되어지고 남는 산의 높이를 여기서는 0.01 값으로 일단은 입력을 했고요. 즉 가공에 대한 스텝 오버는 사용자가 값을 입력해도 되지만 지금처럼 스켈럽 높이로도 같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절대값인가요? 절대값 해가지고 사용자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스텝 오버를 뭐 0.5 또는 0.1 이렇게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이제 가공 환경에 따라서 값을 다르게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저는 그냥 스켈럽 높이라 그래서 100분의 1 0.01을 입력했고요. 다음은 경로 설정입니다. 자, 경로 설정에서는 먼저 경로 설정에서 절삭 방향을 여기서는 상향, 하향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때에 따라서는 상향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뭐 하향도 할 수 있지만 저는 먼저 하향이라고 그래서 먼저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링크라는 탭에 가서 짧은 링크의 리드 추가 부분을 예로 변경하겠습니다. 예로 변경했고요. 다음은 리드인. 가공을 하기 위해서 공구가 공작물 쪽으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리드인을 입력하신 다음에 진입하는 유형은 원호 방식, 그리고 진입하는 유형은 법선, 그리고 진입하는 원호 반경을 한 1 정도 할까요? 3은 너무 크니까 1 정도로 했고 원호 각도와 진입 길이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방금 입력한 이 값들을 리드 아웃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리드 아웃으로 복사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정삭 가공하기 위한 환경 설정은 끝났습니다. 바로 계산 버튼을 누르면은 지금처럼 정삭 가공에 대한 툴 패스가 나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조금 전과 같이 작업 경로인가요? 작업 검증을 클릭하면 지금처럼 가공에 대한 툴 패스를 2D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2D로 확인할 수 있고요. 오케이. 이번에는 솔리드 검증. 자, 솔리드 검증 가서 사용자가 플레이 버튼 누르면 이제 3차원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2D 검증과 3차원 검증이 다 끝났다 그러면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해서 황삭과 정삭에 대한 작업을 이렇게 끝냈습니다. 물론 황삭 옵셋 3D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온오프를 클릭하면 생성한 툴패스가 화면에서 보이지 않고요.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온오프를 하게 되면은 툴패스 경로가 화면에 보일 겁니다. 저는 이 경로를 숨길 거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온오프 버튼을 클릭을 해서 툴패스를 이렇게 숨겼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방금 작업한 이 공정에 대해서 기계 가공할 수 있는 포스트 프로세스, 자, 포스트 프로세스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작업한 황삭 작업과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옵셋, 정삭 가공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출력, 그리고 아웃풋 NC죠. 자, 아웃풋 NC all이라는 부분을 선택하면 선택한 공정이 전체적으로 NC 데이터로 생성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웃풋 NC 데이터를 선택하면 지금처럼 NC 데이터가 생성된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사용자는 편집 버튼입니까?
자, 편집 버튼을 클릭을 해서 방금 만든 이 NC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편집 버튼 클릭해 볼까요? 자, 편집 버튼을 클릭을 하면 지금처럼 사용자는 이 NC 파일에 대한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창이 지금처럼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GW3D를 이용한 모델링과 그리고 그 모델링을 이용한 NC 데이터 생성까지 마무리했고요. 자, 이렇게 생성되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코드에 대한 검증 작업이 남았으니까 검증 작업도 같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생성된 NC 데이터를 기준해서 아래쪽에 있는 편집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메모장 파일로 데이터가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사용자는 메모장 파일입니다. 메모장 파일에서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하신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이름, 예를 들면은 대문자 코드를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파일 이름은 .nc 맞습니까? 파일 이름은 .nc에 파일 형식은 all 파일로 선택을 해서 확인 버튼. 자, 저는 바탕화면에 할까요?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이름을 이용을 해서 확인 버튼을 하게 되면 이렇게 NC 파일을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GW3D를 이용한 모델링과 그리고 캠 데이터, NC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